사실 연교로는 영어학에 비해 똑같은 이론 과목인데 영어학에 비해서는 지식에 대한 칼 같은 암기 부담이 조금은 적은 과목이 좀 많이 조금이 아니라 적은 과목이 연교론이에요. 대개는 요 이제 8번 문제처럼 지문 A와 지문 B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뭔가 답이 되는 원론과 그 구체적인 예 이렇게 서로 매칭이 되도록 다 깔아줍니다. 그래서 솔직히 연교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 지문 사이에 서로 매칭을 잘 시키는 이것이 거의 연교론 점수의 3분의 2 이상의 지분을 차지한다. 요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뭐냐? 이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9번 문제라든지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 이 10번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은 일반 영어 문학 긴 지문보다 훨씬 길잖아요. 사실은 이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일반 영어 실력이 좋아야 임용 잘 붙는다라는 게 말 그대로 순수 인력 문학 문제 자체를 잘 푸는 것도 있지만은 이 어느 연도에서든지 어느 해든지 지문이 제일 길게 나오게 마련인, 그렇죠? 지문이 제일 길게 나오게 마련인 이 연교론 지문을 스키밍 앤 스캐닝을 말 그대로 완전히 터득해가지고 스키밍 앤 스캐닝 이 책략을 완전히 체화해서 최대한 그것을 잘 이용하는 요게 연교론의 거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이제 뭡니까? 그 읽기 기술, 읽기 스킬. 이게 거의 연교론 실력의 또한 반절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게 이 지문이 길면 길수록 연교론은 지문이 길면 길수록 세부적인 표현 같은 거에 자꾸 시선이 고정되면 안 돼요. 세부적인 말은 서로 모르더라도 과감하게 스키밍 정도가 아니라 스키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본 태도도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이제 연교론 풀 때 주요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A번 지문에서는 뭐냐면은 학생들한테 캐주얼 스피치와 이 포멀 스피치를 가르치는 그런 문제가 A번 지문에 제기가 되어 있죠. 말하면은 이 캐주얼한 말하기와 포멀한 말하기는 말하기의 두 가지 뭡니까 베리에이션이다 이러면서 요거가 이제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면 학생들은 캐주얼 잉글리시와 뭐 어쩌고 이 부분 선배한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이 특징들이 나와 있고요. 반면에 포멀한 것은 또 어떤 것인지 이것도 다 본문 중에 설명이 좀 나와 있죠. 둘째 단락이 되게 잘 나와 있죠. 둘째 단락에 보면은 캐주얼한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 있고 뭐 케어프리한 거고 뭐 이런 얘기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뭐 피어즈나 패밀리 멤버즈라고 쓰는 뭐 그런 말들이고 뭐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이제 그 둘째 단락 중간 이하에 보시면은 포멀한 랭귀지는 뭐냐? 그래머, 그렇죠. 프레이즈 이런 요소가 있다. 이런 걸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저 이제 보시면은 또 특정한 상황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써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포멀한 잉글리시의 이제 말하자면은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두 선생님이 대화를 합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선생님 1번이 이제 수업 시간에 말하면은 좀 당황했던 그런 경우를 말하죠. 이제 말하기 지도를 하느라고 그룹 디스커션 시켜놓고 통로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애들들 그룹 디스커션 순회 지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학생님 한 분께서 Hey, my group 어쩌고 이런 말 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Hey라고 하는 게 좀 그래요. 표현이 약간. 그래서 이제 이쪽 왼쪽 한 맨 밑에 보시면은 티처께서 내가 걔한테 설명해줬다. Hey는 말한테는 하는 소리야 이 녀석아 하고 이 소리가 뭡니까? Hey is for the horse란 말이 뭐예요? Hey 같은 말은 말한테는 하는 소리란 말은 되게 무례한 소리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쪽 옆으로 넘어오시면 티처 2께서 하하 웃으면서 맞다 Hey라는 말은 매우 무례하고 그 다음에 특히 연장자에겐 부적합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 언어의 캐주얼하고 포멀한 이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폴라이트
예의 범절 측면도 포함이 되는 거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티처 1번이 하신 이제 마지막 말씀 중에서 애들한테 포멀 스피치, 캐주얼 스피치 가르치려고 할 때 이제 말하자면은 나는 뭐를 이용할 건가 했을 때 티처 1께서 맨 끄트머리에 롤플레이 한번 내가 이용해 보겠다는데, 자, 여기 티처 1의 맨 마지막 한 말, 롤플레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방금 여러 번 비난했던 TPP에 사실 이 두 개가 나와요. TPP 보시면은 클래스룸 매니지먼트 이런 챕터에 보시면은 클래스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액티비티, 테크닉 종류가 수십 가지가 쫙 나열된 그런 섹션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교실 안에서의 활동으로 할 수 있는 테크닉 중에 롤플레이가 컨트롤드 된 교실 수업 테크닉과 상당히 오픈 엔디드 된 교실 수업 테크닉 두 쪽에 다 나옵니다. 이 롤플레이가. 이건 바로 지난달에 원서 특강한 TPP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 두 종류의 롤플레이가 나오는데, 하나는 여기 first, 첫째로 해놓고 나온 롤플레이 for demonstr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demonstration이 뭐냐? 쉽게 말하면은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나나 다른 몇몇 애들이 일부 학생들이 다른 많은 학생들 앞에서 시범을 보여주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플레이가 교실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애들끼리끼리 오손도손 알콩달콩 하는 게 아니라 두 명이고 몇 명이고 뽑아 세웁니다. 앞으로 뽑아 세워가지고 남들 보는 앞에서 롤플레이 시키는 거, 이게 이제 롤플레이 for demonstration인데, 이럴 경우는 자유롭게 말하라고 자리 깔아주면 못해요. 남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둘만 자유롭게 하하호호 하면서 롤플레이가 안 돼요. 이럴 때 어떠냐? 미리 준비된 언어 표현들, 미리 연습된 언어 표현들로 정확하게 뭔가 링귀스틱 아이템을 정확하게 미리 연습해 놓고 그걸 갖고 남들 앞에서 정확하게 재현하는 이런 롤플레이, 이게 바로 롤플레이 for demonstration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언어적으로 문법이나 표현 이런 것으로 준비를 다 해놓고 하는, 그러면 뭡니까? 저 앞에 A 지문 둘째 달락 후보부 있는 것처럼 포멀한 스피치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언어적으로 이미 다 준비된 것들을 갖고 하는 것이니까. 약간의 폴라이트니스 엘리먼트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격식 있는 대화를 이제 연습시키려면 이래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방금 말한 언어적인 요소와 또 폴라이트니스 요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폴라이트니스 엘리먼트 있죠. 선생님한테 헤이 하고 이러면 큰일 난다. 이건 폴라이트니스 공대법을 잘 못 지킨 거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거 포함해서 주로 이제 언어적인 거, 공대법적인 요소 딱딱 맞춰가지고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거, 이제 말한 포멀한 스피치 연습하는데 더 적합한 것은 요거 롤플레이 for demonstration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근데 여기는 이제 헤이라는 말이 좀 뭡니까? 좀 폴라이트하지 않고 포멀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게 불과 2, 3년 전에 기출에서는 또 이것도 나왔어요. 헤이 말고 몇 년 전 기출에서는 말하자면 학생이 선생한테 찾아와서 하이 하고 인사하더라. 그래가지고 이런 말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라고 한 수 가르쳐줬다라는 게 불과 한 2년 전인가 기출에 티처 1과 티처 2가 역시 대화할 때 하이 같은 말 선생님한테 함부로 쓰지 마, 이런 식으로 말했다. 이걸 가르쳐주는 이런 대목도 우리 기출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하이는 그렇게까지 엄청 저촉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이 헬로우는 솔직히 하이 헬로우가 우리 기출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윗사람한테 금치건가, 그건 약간 좀 솔직히 논란의 소지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하이 헬로우 같은 말이 사용되어지기도 해요. 어린 사람들에 의해서, 좀 연장자들한테. 가끔은 우리 기출 문제가 솔직히 내용상으로도, 물론 옛날 기출에도 하이 이런 말이 갖고 뭐 문제가 뭐 답이 잘못 나오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답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긴 한데, 솔직히 가끔은 기출 문제에서 뭔가 좀 이게 좀 이 영어나 이런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 하이 헬로우가 과연 그렇게까지 선생이 어느 학생 하나를 놓고 다른 선생 앞에서
뒷담화를 해가며 걔를 비난할 만큼 과연 이 정도 표현인가 해이라면 모를까? 이건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예. 뭔가 좀 문제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예. 자, 그럼 그렇고. 예. 10번 보겠습니다. 10번. 10번 보시면은, 작년에 나온, 지난번 2번에 걸친 공개 모호에도 좀 나왔고, 이건 좀 이제 사골급으로 많이 우려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을 끝으로 10번 같은 이 스마트폰 앱 이 모양 활용하는 문제는 오늘을 끝으로 7, 8월 모고에는 다시는 안 냅니다, 이제. 공개 모고 1, 2에서 다 냈기 때문에 저도 질려요, 이제. 7, 8월은 다시는 없습니다, 이제. 7, 8월 때는 다시는 없고, 9, 10월 달에도 기분이가 좋으면 한 번이나 활동하고, 많이 안 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특이한 디자인, 미술 디자인을 동반한 문제는요, 솔직히 해마다 나오진 절대 안 해요. 이런 것은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겁니다, 솔직히. 특정한 이런 그림 같은 거 활용한 이런 연결어 문제는 이 특정 그림, 스마트폰 화면 같은 거, 이런 건 어쩌다 한 번 나옵니다, 이건. 그래서, 이번 출제를 끝으로, 올해는 영영 빠이빠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출제를 끝으로, 영영 빠이빠이. 오래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일반 용어에서도. 어떻게 있었냐? 서머리 문제인데, 서머리 문제, 그래프, 도표, 뭐, 그림, 이런 거 나온 서머리 문제 한 번 있었어요. 이 사사평 문제 제1회, 14년도에. 와, 특이하다, 신선하다, 재밌다. 그래서 그 후에 1년 동안 모든 학원 일반형 강사들이 그 그림 뭐 이런 거 나온 서머리를 주장창 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한 번도 안 나왔어요. 14년 기출 한 번 나오고 그림 차트 활용한 서머리, 일반형 서머리는 그 후로 1도 안 나왔어요. 이것도 아마 비슷한 운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안녕하고 저도 이제 아마 작별을 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지겨워요, 솔직히. 그리고 이 그림 이거 편집시키다 보니까 자꾸 속에 들어간 텍스트 뭐 깨지고 정말 머리를 쭉 뜯을 만큼 정말 이거 힘듭니다, 이거. 예.